안녕하세요. 시험이 코앞이라 카페에 공부하러 왔어요. 요즘 제 공부 필수템은 헤드셋이에요. 헤드셋 끼면 세상 소음 차단 가능해요. 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깐인데 괜찮겠지? 아무도 못 봤겠지? 후 다시 집중해 볼게요. 뭐야, 내 헤드셋 어디 갔어? 여러분 저 도둑 맞았어요. 하나쯤 괜찮겠지? 두,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분명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 왜 없는 거죠? 설마. 크크. 여러분 저 택배 도둑 맞았나 봐요. 최근에 대학생들 사이에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로 뭐 성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음, 보이지 않게 뭐 그러니까 심리적 격리라고 그럴까 어떤 왕따 같은 그런 형태 그 일종의 뭐 갑질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범죄 현상이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냐 하는 거는 우리 대학에 그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센터도 있고 거기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학생 상담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면은 추측이 아니라 네. 보다 분명한 근거의 바탕으로 우리 학내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보다 분명해질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요즘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반인을 전제로 해서 뭔가 대응을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고 아주 독특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큰 사건으로 번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인데요. 대학생들이 최근에 범죄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낮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범죄에 대해서 좀 무디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예민하죠. 왜냐하면 범죄 행위에 이미 한번 말려 들어가면은 사회 진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사회의 어떤 인간의 행동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판단하는 게 범죄예요. 근데 거기에 연루되면 당연히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꺼리죠, 그죠? 사회는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 내지 조직 형태로 가는데 그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와 연루됐다 하면 그 속에서는 당연히 꺼리는 거죠. 그것도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예민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부주의해서 글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범죄에서는 과실범이라고 그러는데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하는 그런 범죄
쉽게 표현하면 고위범인데 고위범 형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다음 질문으로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정책이나 서비스가 학교에 생기면 좋겠다 하는 특별히 따로 그런 정책이 좀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들도 법정 교육을 해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그 동영상 강의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걸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면 뭐 폭력에 관한 범죄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범죄를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으면은 그런 어떤 그 범죄 예방 유형이랄까 이런 게 우리 두뇌 속에 정착이 되거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는 발생하는 순간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 예방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그럼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범죄 예방 교육이 더 중점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교육과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죠? 예방을 기초로 해서 그 범죄를 예방할 때에 대학의 어떤 그 본부라든지 뭐 교수님을 통해서 예방하는지 그러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거기에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 내에서의 질서 이것도 어떤 본부의 기관을 이런 게 맡을 것이 아니라 우리 캠퍼스 안에의 어떤 질서 유지는 우리 스스로 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떤 뭐 그런 동아리 형태를 조직하든지 등등을 해서 직접 참가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그 의식을 전파를 하고 등등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동아리가 없잖아요. 네. 그죠? 우리 학교에 뭐 경찰 동아리가 있지만은 경찰 동아리도 있고 경찰 학과가 있지만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치안 유지 형태로 우리 자체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나서고 그 부족한 부분은 뭐 대학 당국이라든지 교수님께 요청을 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범죄 예방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게 인권이죠. 인권 의식이 투철하면은 당연히 범죄로 멀어지는 거예요. 인권 의식의 출발점은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뭐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존엄성이죠. 이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 속에 내재화돼야 이것서 출발을 해서 다양한 정책이 놓을 수 있고 그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행사만 치중하다 보면은 큰 효과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 같은 경우에는 꼭 범죄까지 안 나아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르는데 다른 사람이 급히 들어오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준다든지 가다가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히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건지 등등.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더 추상화시키면 학교 올 때 서랍 안 씻고 오는 거. 요걸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은 복장이라는 것도 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의사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 앞에 먼저 서라고.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 내재화되었을 때는 당연히 범죄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한다 했을 때 아주 극단적인 행위가 범죄 행위인데 거기에서 출발을 할 그 자체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은
범죄는 자연스럽고 예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사람군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예외적인 형태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범죄 예방을 한다 뭘 한다 하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는 거죠. 범죄를 먼저 떠오르기 전에 인간의 도리, 인권을 먼저 실천을 하면은 범죄는 상당 부분이 멀어질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질문이 전부 끝나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5대 베이지 아시아대학 학생회 회장 중국어학부 2과학번 유상민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여행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그에 대해 피해를 입는다는 등 몰래카메라 유형과 학우 간의 따돌림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회로서 생각하는 범죄 예방법은 숙박이나 PM, 행사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아대학 같은 경우에 아시아대학 소통창구인 대나무숲을 통해 범죄에 대해 미를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M이나 숙박 행사 같은 경우 행사 전 범죄가 있는 학우의 명단을 확인하여 2차적으로 명단을 확인합니다. 그로 인해 행사 안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막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학생복지팀에게 보고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35대 워너비 유러미주대학 학생회 회장 영어학부 2, 3학번 임민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통 대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하면은 사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음주 관련해서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이제 음주 강요 혹은 음주 중에 뭐 성폭력이 일어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범죄도 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몰카나 성추행 이런 게 이제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후배가 아니더라도 동기나 이제 그냥 지인들끼리 있다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회로서 생각하는 범죄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사실 예방교육이랑 캠페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 학생회 같은 경우도 그 F동 학생복지팀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행사 진행하기 전에 그 예를 들어서 MT나 뭐 나중에 어디 밖으로 나가야 되는 숙박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사전 안전교육 통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얘네한테 무조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무조건 해줘야겠구나 하는 인식을 안전교육을 통해서 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몰카 같은 경우도 학교 내에서 CCTV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제 안전 인프라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행사 진행하기 전에 그 절주 서약서 같은 거 쓰면서 저희도 음주 강요하지 않겠다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회 장이다 보니까 그 음주 피해 예방 서약서 작성하거든요. 그런 거 작성함으로써 조금 이제 행사 중이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음주 관련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회로서 해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만약에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주로 행사를 주최하다 보니까 행사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굳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분들끼리 조금 분리를 시켜놓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리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상담센터나 학생복지팀에 바로 보고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좀 명확한 상황에서는 학생복지팀에 먼저 신고를 하고 이제 피해자분의 입장을 제일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범죄는 강의실에 이제 짐 놓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금품갈취나 또는 이제 성희롱, 말로 이제 하는 그런 성희롱적인 그런 범죄가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건 잘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숙사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예요. 우선 기숙사는 잠을 자는 곳이다 보니까 이성이랑 접촉이 무조건 있을 텐데 가끔 밤에 보면은 풍기물란증? 약간 이성과 접촉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 뭐 확실히 금품갈취도 좀 있더라고요. 룸메이트랑 같이 살면서 룸메 물건을 가져가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범죄가 많다 생각합니다. 그런 범죄들을 해결할 법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무조건 사람이 다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CCTV를 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좀 늘리거나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몰카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이유는 일단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숙사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물건 탈취 같은 게 절도가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복도에 물건을 많이 걸어놓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가져갈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범죄들을 대책할 만한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공모전이나 포스터로 학교 벽마다 붙여놓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후배사랑 멘토링 활동은 PSC 교육법이 말하는 3가지 능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 유형을 직접 조사하고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더 시급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향을 찾는 과정을 실제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멘티들이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영상 편집 방법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멘토로서 필요한 부분만 방향을 잡아줬고 나머지는 멘티들이 직접 시도하고 수정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배워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탐색하며 해결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하는 능력은 팀 전체가 의견을 조율하고 영상의 흐름이나 구성 방식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협업의 의미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활동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문제 발견, 스스로 탐색, 함께 완성이라는 PSC의 흐름을 그대로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에서 저 역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멘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8주간 후배사랑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UCC 하나를 완성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서로 팀원들 간에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UCC 주제를 정할 때부터 어떻게 범죄 예방 메시지를 담아낼지 고민하고 하면서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인터뷰 준비나 촬영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기 주도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고 작업해가면서 협업 능력의 중요성을 정말 깊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멘토링 통해 함께하면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멘토멘티 활동은 저에게 문제 해결 능력, 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팀워크라는 3가지 핵심 역량을 선물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초기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위협은 느끼지만 대응 수칙이 부재하다는 난관을 확인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교수님 인터뷰를 UCC에 통합하여 콘텐츠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도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도 취약점과 분실물 규정을 팀원들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단순히 짐을 잘 챙기라는 조언을 넘어 도난 발생 시 정확한 신고 절차를 콘텐츠에 담아 예방 메시지의 실질적인 구체성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팀워크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UCC 촬영 소스 관리자로서 수많은 클립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파일명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전담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역할 분담 덕분에 복잡했던 편집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성공적인 팀워크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너희가 보여준 태도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 멘토인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스스로 찾아서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있었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보기 좋았어. 이 활동에서 배운 방식들인 문제 찾는 법, 스스로 해보는 자세, 팀으로 움직이는 감각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너희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써도 되는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8주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수고 많았고 고생했어.
다음에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때도 잘할 거라 믿고 다음에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함께 했던 멘티인 영서와 정원아, 8주 동안 부족한 멘토였지만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 매주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너희를 알아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나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너희도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 앞으로도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또 멘토링의 시간을 통해서 2학년이 돼서도 잘 그것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녕. 지난 몇 주간 멘토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끌어온 캠퍼스 범죄의방 UCC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과제가 아닌 가장 의미 있는 성장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지식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협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시간과 노하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멘토님께 배운 가치를 기억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꾸준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그 모습을 본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아주신 현실적인 조언들은 UCC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님들을 가르친 덕분에 저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팀장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너네가 있을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가 멘토링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더 활용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너네가 멘토였던 것처럼 멘토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